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입니다. 최근에 입시엔에 올라오는 코칭에 대한 코칭에서 그 질문의 내용들을 보니까 학생이 이제 1학년 1학기 때 3.8등급에서 1학년 2학기 때 이제 2.8등급으로 올랐고, 수학은 성적이 좀 낮아요. 그래서 한 4등급, 5등급 뭐 이렇게 일반고에. 그렇지만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은 건동홍이었나? 건동홍. 예, 뭐 그 정도의 대학이라고 갈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쏘는 말이 이런 거죠. 기록은 뭐 어느 정도 해놨다고 가정하고 성적을 좀 더 올리면 이 대학 정도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기록이 어떤데? 라고 하는데 의문이 생기죠. 아이는 뭐 그렇게 질문해온 걸로 봐서 질문의 내용들을 보면 아이가 좀 똘똘한 아이였어요. 기록의 방법이. 그래서 제가 뭐 1, 뭐 2, 뭐 이렇게 적어 놓는 방식이죠. 사람마다 다 질문의 내용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 학생이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자면 아이는 좀 똘똘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록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록이 더 중요합니까? 성적이 더 중요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뭐 두 개 다 중요한 건 맞는데, 굳이 따지자면 기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뭐 제가 제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뭐 말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기록이 더 중요하죠. 이유는 물론 이제 기록이 좋으면 또 성적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 그 학생은 도대체 왜 그런지를 따져보게 되죠. 왜 얘는, 예를 들어 뭐 서울대학교에 3등급 아이가 갔잖아요, 재작년에. 그러면 그 아이는 일반고에서, 그럼 그 아이는 예를 들어 내신 성적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갔겠어요? 기록이 중요한 거죠. 기록이 좋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런데 기록이 좋다고 그러면 대학을 가느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록에 맞춘 학생이 그 내신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조건을 이해해야 얘를 합격을 시켜주는 거죠. 기록이 좋았을 때. 그러니까 기록이 좋은데 사정관 입장에서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성적이 왜 나빠졌는지, 아니 안 좋았는지, 안 좋은지, 아니면 걔는 9등급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최고 3학년 1학기 때는 1등급을 받았지만, 그죠? 그러면 평균 따지면 뭐 3등급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인 거죠. 결국 기록이 이제 잘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의 질문들은 내 성적이 이런데 기록은 뭐 어느 정도 됐다고 하고, 근데 기록을 안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기록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은 어찌어찌 해서 한 달이 지난 마지막 날쯤에 코칭을 했고, 근데 이제 곧바로 제가 그랬어요. 너가 이렇게 해서 수학을 1등급까지 만약에, 그 학생은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너가, 학생이 만약에 1등급까지 올린다면 고대까지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기록을 본 적은 없지만, 생기부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이의 기록 방법이나 내용을 보면 얘 가능성이 있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런데 이제 곧바로 그 다음날 다시 또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코칭을 또 한 번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번에 이제 탐구 주제나 또 탐구 주제, 그 주제와 그것을 쓰는 방법, 뭐 이런 얘기를 또 질문이 올라오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쓰는 방법도 쓰는 방법이지만 어떤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도 이제 그와 비슷한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꼼꼼하게 입시엔에 들어가서 배경 지식을 보거나 또 그 탐구 주제를 보라. 그 다음에 학과 소개에 가면 관심학과에 등록을 해놓으면 그 관심학과에 들어가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이 있으니 거기서 눌러보면 그 내용이 나온다 했는데 이제 두 번째에 나온 내용에서 그 두 번째 좀 전에 첫 번째 질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 학생은 노력을 조금 더 하면 고대까지도 지원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그 학생이 그 다음에 질문한 내용을 보면 다시 또 이제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전에 찾아보라고 했던 입시엔에서 어디 가서 찾아보고 뭐 책도 보고 뭐 어쨌든 해놨던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학생도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받았던 어떤 동기부여가 그 학생에게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나도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런 자세죠. 매우 좋은 자세예요. 저도 그런 의도로 썼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왔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야. 얘 경희대도 못 가겠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유는 분명히 거기 가면 학과 소개에 들어가서 관심학과를 등록하면 겉에서 보이는 건 학과 소개만 있으니까 뭐 딴 데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숨겨진 게 있다. 거기에 보면 탐구 주제를 어떻게 해라, 뭐 해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세특 어떻게 해라, 세특의 어떤 주제는 어떠냐. 근데 그거를 뭐 똑같이 해도 좋지만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를 어쩌고저쩌고도 더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 학생의 경우에는 전공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아두이노에 대해서 뭐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해라라고 그 전날에도 가르쳐줬지만 두 번째는 뭐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제가 거기다 써놓은 건 맞지만 그 안에 세특상 어떻게 해라 써놓은 건 맞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써놨는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그 학생이 학과에 맞춰서 관심학과에 등록해서 들어가서 그 세특상 이건 어때? 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서 확인해 보니 거기에 보니까 이미 그 학생이 해야 될 내용들이 잔뜩 써져 있는 거야. 탐구 주제나 이런 게. 근데 그런 탐구 주제 플러스 탐구 주제를 두 곳에서 주잖아요. 배경지식이라고 하는 코너에서도 주고 배경지식이라는 코너에서도 주고 또 탐구 주제라고 하는 코너에서도 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학생이 안 찾아본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이건 등급하고 상관없이 뭐 정말 1회 1등급을 했던 아이라도 이 허술한 데가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아직은 학생은 학생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있으니까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 학생도 기록의 중요성을 아니까 어떤 주제를 탐구해서 어떻게 해갈 것인지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입시에는 이미 해놔 있는 세팅된 것도 있고 또 추가로 매번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건데 이제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학은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한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당연히 기록이다. 물론 내신 성적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록이다. 근데 기록이 어떠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 탐구 주제, 예를 들어 세특상 이건 어때 라든지 또는 탐구 주제를 주면서 매우 광범위하게 주는 이유는 광범위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분야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는 이유는 몇 번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컨설팅 업체에 가보면 뭐 어떤 주제를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했던 내용들보다 실제로 학생이 어떤 의문점이 들어서 어떤 거에 관심이 생겨서 어떤 거에 흥미가 있어서
어떤 탐색한 내용을 어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고민스럽긴 한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탐구할 건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컨설팅 업체 가면은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서 하냐?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러면 그것을 교사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선생님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바빠서, 아, 그래, 해.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정말 시간이 나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그 시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 갈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어야 선생님도 대답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가끔 학생들을 보면 질문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해줄 말도 없는 경우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끔 어떤 아이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선생님도 응? 하고 자세를 고쳐 잡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가져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대답을 해주죠, 선생님이. 왜냐면 이 아이는 고민을 1, 2, 3 정도로 해본 것 같아.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당연히 도움 주고 싶죠. 물론 뭐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툭 던져놓으면 뭐 선생님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도 그 대화 자체가 선생님으로서는 이 아이의 판단이 쓰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매우 조리 있게 얘기할 때 그것은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 거고. 근데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좋다는 것은 결국은 기록으로 남게 될 때 선생님이 얘하고 대화 나누면 편해.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얘가 참 이 어떤 급이 돼. 그래서 대화 나누기가 어쨌든 이게 돼. 그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한 거죠. 이렇게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 학생의 이제 답을 달아주면서 제가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서 이 기록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가 그 기록의 중요성이 알았다고 하면 고대에 가려는 학생의 내용과 건대에 가려는 학생의 내용은 다릅니다. 달라요. 왜? 역량이잖아요. 역량. 사고력의 크기. 그러니까 사고력의 크기가 어떠냐를 보는 거잖아요. 어떤 고민을 했느냐. 어떤 포인트대로 했느냐. 어떤 포인트대로 얘가 탐구 주제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펼쳐질 내용, 그 학생이 써왔던 그 보고서나 어쨌든 소감문이나 감상문의 내용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그 학생의 레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컨트롤을 받아서 예를 들어 어떤 주제를 탐구했다고 하자고요. 근데 그것을 이겨먹는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 동네 거기 잠깐 그 몇 명 안에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은 전국의 학생들이 올라와요. 정말 시골에 있는 학생도 있고 서울에 있는 학생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학생들에서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선생님과 대화를 통한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거기에서 그냥 흔하디 흔해 빠진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금방 읽히죠. 내용이 부실하거나 고민을 안 해봤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눈에 보이죠. 눈에 밟히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성적을 뭐 완전 무시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보다 기록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그런데 기록이 그만큼 좋아지면 성적은 따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학생 여러분들 이제 탐구 주제 뭘로 할 거냐에 대한 거 고민 많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고민하는 시간 아까워. 이래서는 그냥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나은 거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능 문제도 봐봐요. 고민 안 하고 풀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정작 올 100점을 맞기 위해서 또는 어쨌든 높은 그 3점짜리 이런 거 맞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있죠. 마찬가지로 시간이 들어서 예를 들어 탐구 주제 하나가 그만큼 기록이 중요한데 그 기록에 그 탐구 주제를 선택하고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그게 결국 사고력을 성장시켜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 이거 아까워. 그럼 사고력이 멈춰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고력이 커지면 제가 예전에 그랬죠. 사회 문제라면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라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양한 왜 지난번에 제가 왜 수능 이번 연도 2022학년도 사회 수능 문제를 보다 보니까 물론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니지만 풀다 보니까 나중에 답지하고 맞춰보니까 다 맞았다 그랬죠. 이건 사고력의 크기인 거예요. 근데 어른이 보면 맞출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사고력 그런 거 안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안 따져도 어른들이 보면 풀만한 내용들이 많지만 애들은 틀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배경 지식과 사고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사고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한다. 생각. 그러니까 탐구 주제를 고를 때의 생각. 그 골랐을 때 내가 어떻게 또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 우리가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도 그거예요. 어떤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박사 4학년이라면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천년도부터 막 쓰는 거 아니잖아요. 석사 들어간다고 해서 천년도, 1년도부터 막 석사 논문 써요? 그런 거 아니죠. 왜냐하면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주제로 탐구에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때 사고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뛰어난 논문을 써낼 수 있는 학생이,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되는 거죠.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접한 박사들도 많잖아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깊이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찌됐건. 그래서 뭐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국은 생각의 깊이를 그 탐구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탐구 주제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주제로 이끌어 갈 것인가도 아마 탐구 주제를 선택할 때 생각했던 방향이 있을 것이고, 막상 탐구 주제를 쓰다 보니까 방향이 바뀐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두 번 더 상의를 한다면 더 높은 점수를 높은 점수라기보다는 높은 기록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선생님과 나눴잖아. 원래는 제가 이런 주제로 탐구를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연구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아니네. 이 내용보다는 더 큰 이런 게 있었네. 이럴 때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면 대학교가 서울대 할아버지들도 당연히 뽑죠. 물론 이제 어떤 주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 주제를 뭐 흔하디 흔해 빠졌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흔하디 흔해 빠진 주제라도 그것으로 또 만들어가는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고민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역량이 그거예요. 대학에서 사고력을 본다.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말이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그게 학업 역량이에요. 전공 적합성이라 진로 역량을 평가한다. 이게 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가 있는데 성적이 4등급이면 어떻고 5등급이면 어때요? 4등급, 5등급을 초월한 그 학교 1등급보다 훨씬 더 나은 사고력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다만 그 정도의 사고력이 있는 아이가 성적은 왜 나빴을까는 찾아본다는 거죠. 이유가 명백해지면 합격시키는 거죠. 이유가 명백한데 왜 합격을 안 시켜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그런 사고력이 결국은 시험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력이 그렇게 큰 학생이 성적이 나쁠 리가 없어요.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사고력이 큰데 사고력이 커 보이는 거죠. 그 내면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쨌든 성적으로도 이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쳐다본다는 거죠. 어쨌든 성적도 그 평가의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탐구 주제를 선택하는 것, 여기에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과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하게 많이 들어갈 만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내신 성적도 중요하고 수능 뭐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수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용도 중요하다 그랬죠. 또 하나는 제가 사고력을 증진하기 위한 또 한 가지 훈련으로서 모의고사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에 내가 떨어졌다고, 저는 뭐 자신감 있는 학생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들도 성적으로 뽑으면 쉬울 일을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여건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큰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 근데 그 기회를 잘 살린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말과 아닙니다.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줄여서 나머지를 공부 시간에 투자한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력의 크기, 그 다음에 기록의 중요성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좋게 하는 내용, 예를 들어 뻔하디 뻔한 남들 다 하고 있는 연구, 그 정도의 고민의 정도를 가지고 내가 높은 차원의 어떤 뭐를 얻을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끔 정말 만약에 설령 그렇게 줬다 해도, 선생님이 알아서 잘 써줄게 했다 해도 경쟁력이 없는 학생부의 기록이 있는 거죠. 그죠? 경쟁력 있는 학생부의 기록은 틀립니다. 그것은 정말로 등급을 초월하고 학교를 초월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학생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그 학생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대학도 당연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들이 가르쳐준 내용, 예,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쨌든 그 깊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깊이를 끌어올려면 결국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책을 읽는 거든 연구 논문을 찾아보든. 그런데 어른들끼리 대화 나눴던 것보다 학생하고 그 탐구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학생이 어른을 초월하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제가 물론 그 아주 작은 단초, 학생의 어떤 그 잠재력을 아주 작은 단초를 발견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학생들은 다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월했다. 그러니까 초월할 여지를 갖고 있는 거죠.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탐구 주제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해야 되고, 다만 막막하게 해서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라는 거고, 입시에는 뭐 회원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뭐 들어오는 것까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막 그 제목이라도 좀 검색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그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그 탐구 주제 또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잘 참고해서 역전의 기회 또는 뭐 아까 그 학생이 뭐 수학 4, 5등급이라고 했고 지금은 뭐 건동홍인가 뭐 이 정도가 목표인 3.8에서 2.8까지는 올라왔고, 또 이제 아직은 모르죠. 2학년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당연히 고대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의 역량을 보고 판단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학생이
질문했던 내용이 기승전결 딱딱딱 온 내용이, 그리고 질문의 내용들이 애가 잘 키워지면 그 정도까지도 지원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내가 살짝 실망이라기보다는 이게 뭐야, 가능성은 있었던 거야 하고 다시 평가했던 것은 아까처럼 스스로 탐색을 해보는 그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당연히 학생의 성장을 원합니다. 그것은 뭐 학생이 뭐 저를 통해서 뭐 저를 1분을 만났던 10분을 만났던 1분을 대화를 나눴던, 아니면 뭐 그게 문자 메시지로 오갔든 뭐가 됐든 뭐 저는 그 학생이 우리 사회의 어떤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늘상 바라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꼭 성공한 학창 시절을 보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